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45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향 있는 여자 박모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향 없는 남자 미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Q입니다. 그냥 담백하군. YQ제. 아이고 예. 귀찮아 그 하는 거. 오늘 YQ 최님 그리고 미곰님과 함께 이야기해볼 영화는 영화 소공녀입니다. 2018년에 개봉한 독립영화인데요. 정고은 감독의 영화로 미소 역의 이솜 그리고 한솔 역의 안재웅이 주연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위스키와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만 있다면 더 바라는 것이 없는 3년차 프로 가사 도우미 미소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2015년 새해가 되자 집세도 오르고 담배와 위스키 가격마저 올랐지만 일당은 여전히 45,000원 그대로입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비싸지는 세상에서 포기한 건 단 하나, 바로 집. 집만 없을 뿐 1도 사랑도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미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서공녀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와이프는 뭐 고전 뭐 이런 이름인 것 맞아요. 같다라고 했고 그 이름 뜻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몰라가지고 그 제목에 나오고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소공녀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뭐 제본을 보니까 밑에 있길래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런 제목인가 하고 영화를 보니까 아 그렇구나 했는데 실제로 소공녀라는 작품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작가가 뭐 감독이 이 의도한 이런 게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군데군데. 근데 그중에 하나는 그, 그 되게 유명하신 여자분 있잖아요. 그 북한 역할, 중국인 역할 많이 하시는 누구시죠? 그 네.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예, 나는데 예, 이경원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경원님. 네. 맞아요. 그분의 집에서 있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있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되게 고상하게 이야기를 정미 언니네요. 아, 죄송해요. 네. 아무튼 뭐 네.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그리고 저기 그 미소가 일하는 집 밤일 하시는 분 그분하고 이게 인터뷰하는 장면도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미소네 집세가 이제 5만 원 올랐다라고 주인님이 이야기할 때 그 장면이 그 주인님 얼굴도 안 나오고 미소 얼굴도 안 나오는데 그 미소가 있던 장면을 잡은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벽을 타고 쪼르륵 해서 가운데 오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이제 미소가 오려고 하니까 바퀴벌레가 수르륵 하면서 또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곳곳에 있는 것들이 이 영화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좀 작게 놓아준 것 같아가지고 뭐 이래서 고양이 밥그릇이 엄청 미소 밥그릇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인상 깊어서 딱 한 군데를 말씀드리기 어렵더라고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게 보셨군요. 예, 뭔가 기생충처럼 뭔가 사회의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뭐 이렇게 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YQ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미소가 저 집 누구냐 멤버들 다 집을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멤버들이 다 각자의 그 밴드 했던 그 추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 그게 갔을 때 갔을 때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추억 다들 현실에 불만족스러우니까 그 과거를 추억을 하는데 반추를 하는데 그거가 굉장히 아련했다. 예, 다들 아 맞아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맞아요. 그것도 그러고 그리고 또 뭐 그 미소의 그런 굳건한 태도, 집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그런 원칙,
생각과 취향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음. 대단한 친구다. 예, 음. 음. 그거 뭐 조그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그 온골 찬 기운이 느껴진다. 음. 어.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거기서 인상이 깊었네요. 음. 어. 네, 뭔가 캐릭터에 대해서 음. 많이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런 장면들 인상 깊었고요. 저는 미소가 월세방 나와 가지고 이제 밴드부원들 찾아가는 모습 중에서 네. 4번째로 만난 그 보컬 김로기 때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거의 김로기가 나이는 많은데 결혼도 못 하고 음. 그리고 전립선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 한대. 근데 이제 김로기가 다짜고짜 미소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음. "야, 나랑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했어요, 방금. 아 그래요? 그랬는데 미소가 인제 "내가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절하는 음. 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그 미소의 철학이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느 정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이 있는 여자가 쪼끔 뭐 직업이 불분명할 때 음. 뭐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변 어른들이 "야 저렇게 살 거면 결혼이나 빨리 하지. 결혼이나 해." 이렇게 결혼이 마치 답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네. 어르신 분들이. 네. 그런 세상의 통념에 대해서도 반문하는 그런 통쾌함? 음. 그런 것들이 느껴졌던 장면이었습니다. 음. 아까 미고 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영화 소공녀의 영어 제목은 마이크로 헤비타트예요. 미소 서식지인데요. 미소 서식지는 작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미소의 이름은 스마일의 미소가 아니라 마이크로, 작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스키, 담배, 남자친구 한솔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자신이 살아갈 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미소가 위스키랑 담배가 아니라 집을 포기한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YQ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참 우리나라에서 집을 포기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근데 뭐 그만큼 위스키랑 담배가 미소한테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녔으니까 집을 포기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욕망이나 자기의 지위나 그런 거를 드러내는 일종의 사치제나 트로피 역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나의 그 생각과 취향을 지키겠다. 음. 쪽의 의지 표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그 단순히 그냥 단순하게 위스키랑 담배가 좋아서 집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 미소의 단단한 내면이 드러난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전반적으로 내용이 그녀가 그 전에 밴드 했던 친구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음. 더 그거를 다층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예. 음. 그래서 이렇게 생활력 강하고 충분히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 있어서는 집은 뭐 후순위고 선순위에는 담배와 뭐 위스키 그리고 한솔이 있으니까 그건 추구하면서 살겠다. 음.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가, 물론 이게 영화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서도 그런 거를 되게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 그러셨군요. 보통 우리가 가장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의식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 상당히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집이 주는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갔다가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미소 같은 상황이면 집을 포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담배를 그쵸 2014년에서 2015년이 될 때 2,000원이 올라 버려 갑자기. 2,000원이 올라요. 그래서 그때 19살에 20살 된 애들이 아. 기다리고 있다 12시 딱 되는 순간 담배 사러 갔는데 4,500원이 되고, 아. 그리고 뭐 제가 그 시절에 담배를 끊었어요. 2,000원이 오른다길래
아, 실제로요? 예, 실제로. 아,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쳤었는데 어. 그중에 하나가 담배값이 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있을 때 디스플러스가 2,100원이었는데 이제 음. 월급이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디스 그 100원 싼 2,000원짜리 디스를 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소가 하는 행동들이 음. 약간 이해도 되면서 공감도 되면서 했는데 집을 포기하는 거는 좀 사실 그냥 네,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위스키도 저도 요즘에 뭐 위스키를 좀 추천받아서 먹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주가 더 맞고 소주로 좀 바꾸면 훨씬 더 싸게 먹으실 텐데 이런 생각과 그리고 남자친구 한 솔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남자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뭐 그러니까 그 처음에 캐리어 위에서 손바닥 때리기 하는 게 추워서 그게 열내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이나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해서 뭐 옷을 막 벗다가 추워서 봄에 하자고 한다든가 어.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 별로 별론데라고 하지만 미소는 어쨌든 그런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집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본인 취향이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인정하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고 넌 잘못 살고 있어라고 말할 수는 자격도 없다고 네, 없지만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취향은 아니다. 내 취향은 아니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남자친구 한솔이 꿈이 있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웹툰 웹툰 작가. 에, 돈을 못 벌어도 그 꿈이 있어가지고 음, 계속 끄적끄적하는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음, 미소는 왠지 그런 취향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위스키랑 담배가 몸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위태롭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되게 많고 음,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안정감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굳이 따지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은 필수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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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스키랑 담배는 기호품으로 나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겼는데 음, 맞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을까 이런 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취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음,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그런 경향 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집을 포기한다는 것이 역설적으로는 미소에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음,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음, 선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음.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를 고른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입니다. 미곰님. 그러니까 모찌님께서 대본을 주실 때 아, 진짜. 괄호치고 하나님, 가족 뭐 이런 말 정말 노잼이라고 예. 라고 하셔서 아예 뻔한 얘기가 나올까 봐 쓰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 본론을 말하기 전에 일단 서론을 얘기를 하면 지금은 가족이 제일 우선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특히. 음, 그러니까 제가 아기가 태어나고 좀 돈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가게가 조금 이제 쪼들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뭐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까 소비를 줄이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놓게 된 게 차였거든요. 출퇴근할 원래도 때. 대중교통 타고 싶다며. 예, 웬만하면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으로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고 나니까 뭐 내가 뭘 더 먹고 싶어서 내가 뭘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아이한테 뭔가 필요할 때 내가 약간 주저하지 않고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래서 음, 지금은 사실 그런 거긴 하지만 그걸 빼면 빼고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가 잠인 것 같아요. 참, 제가 잠에 너무 취약해요. 잠을 음, 못 자면 일단 비염이 있는데 비염이 굉장히 확 돌아 가지고 아예 음, 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신가 저도. 보네. 예. 그래서 아마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면은.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죠. 콧물, 기침 그래서 막 정신이 없고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제 가장 1 순위는 잠. 어떻게든 음, 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음, 되게 중요하고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저는 그래도 한 6 시간은 자 줘야 아, 왜요? 6시간.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텐 적어가지고 아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최소 어, 6 시간 좀 확보가 돼야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더 어, 많이 잘 수 있으면 좋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엽떡입니다. 엽떡?
엽떡이 진심이야 저 사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사드세요?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엽떡을 먹어야 일주일력. 된다. 그런 느낌은 아니야. 무조건 먹어야 된다가 아닌데 한 일주일에 한 번 그쯤 되면 일주일이 지나면 엽떡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계산하고 먹지는 않은데 어. 그러니까 먹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다이어트 할 때 떡볶이는 최악이다. 최악이죠. 말하는 이야기를 아는데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그게 다라고 엽떡을 안 먹은 지가 좀 되면 엽떡을 먹어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엽떡이 생각보다 여러분 해자입니다. 제가 엽떡을 처음 먹기 시작한 게 2011년, 2012년 이쯤이거든요. 음. 그때랑 지금의 금액이 같아요. 해자다. 응. 그때부터 비쌌으니까요. 그때 떡볶이 가격이 이럴 수 있구나 했던 게 엽떡이니까. 네, 그리고 물론 떡 양도 좀 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보면 그리고 배달 음식 중에서도 가격이 비싸지 않고 뭐 이래서 저는 일단 엽떡을 오케이. 2순위로 했습니다. 3순위는 못 골랐습니다. 네, 2순위까지. 뭐 못 골라? 포켓몬고 해 포켓몬고. 포켓몬고 접었습니다. 접었어? 예. 왜? 그러니까 이게 제 와이프가 저한테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 무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뭘 꼭 해야 된다라는 게 별로 아까 그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승부욕도 없고 성취욕도 별로 없으니까 이걸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세 번째 하면 그 경제 활동? 뭐? 경제 활동이라고 경제 하겠습니다. 활동은 뭐 지금 하는 일? 예,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게 뭐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생각과 취향에서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도 그거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직업 얘기해도 되죠? 네네네. 네.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충분해도 네. 선생님 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취향의 영역으로 갈 수 있죠. 네. 바로 때려친다. 와이프한테도 맨날 얘기하거든. 로또가 돼도 난 일을 할 거다. 너무 재밌죠. 로또 되고 나서 일하면은 부장이 뭐라 해봐. 맞받아 쳐야지. 네. 아무튼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도 소개할 때듯이 취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도 빨간색 옷이 많아요. 근데 빨갱이요, 빨갱이? 그렇다고 제가 매일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 오늘도 약간 까만 옷을 입고. 그러니까요. 저한테 레깅스를 선물로 주셨는데 새빨개요. 그 색깔 이름이 뭐 하칠리였나? 신호등을 들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예. 아무튼. 어디 네. 밤에 입고 다니면 어디 치진 않겠다. 네, 바로 와이큐님은 차가우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네. 이거 세 가지 지금 생각나는 건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놨죠. 네. AI하고 아하, 그리고 미치겠네. 바이크, 주식 이렇게 세 가지. 취향. 아무튼 이게 네, 취향이 네. 아니잖아요. 그 질문이. 그렇긴 하죠. 네. 예. 취향이든 뭐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포기할 수 없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 AI는 굉장히 센세이션해요. 제 삶을 바꿔놨고 앞으로도 바꿔놓을 거고 그리고 이게 시작이라는 게 더 놀랍고 그래서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필수품이 됐고 그리고 바이크가 좋아요. 사실 차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바이크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기계 말을 타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더 가성비도 좋고 바이크 계속 탈 것 같아요. 차 대신 뭐 차도 있게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돌아다닐 때 바이크가 훨씬 좋으니까 그렇고 주식은 포기할 수 없죠. 아직 시발 이룬 것도 없는데 제대로 계속 저희의 앞날을 책임져 줄 그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제 주식을 하면서 좀 더 삶이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제일 포기할 수 없다. 네. 맞아요. 조금 더 보충을 하면은 주식을 할 때 시드머니를 넣잖아요. 네. 그 시드머니를 줄이기가 싫어가지고 집을 고를 때 평수를 더 작게 간 게 있죠. 네, 그 저희는 정도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주식은 돈을
계속 벌어다 줄 수 있지만 음. 집은 한 번 들어간 돈이면은 그쵸. 나중에 팔 때까지는 뭐 못 그쵸. 건드는 돈이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맞아요.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음. 제가 포기 못하는 세 가지를 뽑아보면 먼저는 충분한 잠. 음. 미국이랑 비슷하지만 저는 정말 아침잠이 많거든요. 아무튼 음. 그거랑 다음은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셔요. 오.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은 집을 돌보는 시간 이렇게 세 가지를 오. 뽑았어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제가 지각을 했거든요. 그냥 아침잠이 타고난 너무 거죠. 많아가지고 어. 진짜 예.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저희 엄마가 아침에 못 일어나요 잘. 그래서 저도 그런 편이고 저도 아침잠이 원래 엄청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가 이제 음. 돈을 벌어야 된다, 출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눈이 음.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 산업화 시대에 맞게 짜여진 그 시간표에 제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막 하려고 하면은 몸이 막 고장 나는 거예요. 아프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너는 그럼 뭐 4 시간밖에 못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근데 7 시간 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부족한 거야 아침에마다. 그래서 학창 시절을 제가 떠올리면은 수면 고문이었다 저한테는. 음. 그렇게 생각했고 회사 생활할 때도 이제 찾아보면 무조건 10시 출근 아니면은 어. 자율 출근제 음. 이거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스텝 직군이다 보니까 자율 출근제여도 코어 타임에 무조건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어 타임이 언제냐? 그 10 to 2예요. 코어 타임이. 그렇지. 무조건 그때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 곤욕스러워서 아마 좀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 퇴사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인제 너무 자고 싶어 가지고. 모찌님은 아침잠인 거네요. 예. 저는 아침잠. 총량의 잠이 중요한 거라서 저녁에 일찍 자면 되긴 하거든요. 제가 저녁에 일찍 못 자. 완전 올빼미. 너무 올빼미 막 10 시부터 2 시까지 눈이 너무 반짝반짝해. 재밌어요, 그 시간이. 말똥말똥. 예. 그래서 한 2 시 넘어가면서부터 잘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8 시간 넘게 자고 일어나면 11 시잖아요. 그런데 남들한테는 뭐 이미 아침 운동도 끝내고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제가 술은 끊을 수 있어도 커피는 못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커피 안 마시면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해, 몸이. 예. 그래서 그런 각성제가 무조건 필요한 것 같고. 중독이야, 중독. 저는 응. 차를 놓으면서 커피를 끄는 건 아닌데 끊어졌어요? 아침 커피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실 뭐 메가커피 사면 2,000원 이게 고정 지출인 거예요, 저한테. 아. 예. 줄인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캡슐 커피를 어. 마시긴 하는데 좋은데요. 그러면 한 잔당 한 600 원으로 어. 떨어져요, capsule 커피로 하면은. 좋네요. 네. 그래서 아니면 그냥 카누나 그런 거 먹어도 되잖아. 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당연히 뭐 아메리카노 한 잔 뭐 스타벅스든 뭐 어디든 그냥 한 잔 나는 게 뭐 했다가 곰곰이 계산을 해 보니까 고정으로 계속 나가는 맞아, 게 맞아. 크더라고요. 고정으로 하니까 가끔 맞아. 한 번이 아니라. 맞아요. 쌓이면 크고 고정으로 나가면 커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집 돌보는 시간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집을 정리하고 약간 이렇게 돌보는 시간? 이게 하루의 명상 같은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여겨 가지고 꼭 소소하게라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과 기분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집에 바로 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 이걸 세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갔을 때 늘 약간 정돈되어 있고 예. 집이 맞아요. 그래서 깔끔하고. 언제 오시든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준비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소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밴드부원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베이스 문영입니다. 예, 우리 문영 씨 되게 인상적이었죠. 링거 꼽는 장면. 아무튼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큰 회사에서 스탠다드의 삶. 이 스탠다드 표준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온 미소를 보면서 제 하룻밤에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애초에 싹을 자르면서 거절하고요. 두 번째는 키보드 현정이었어요. 집안일 혼자 다 하고 시험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하고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음식도 못 하고. 음식도 더럽게 못해. 근데 그 집이 컸냐? 그것도 아니야.
아침에 화장실 갈 때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었는데 그렇지. 그래도 음. 너무 대단한 게 반가운 마음에 막 미소를 맞이해 줬어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혼 위기에 처한 드럼 대용의 집이었어요. 이혼을 한 거 아니에요, 거의? 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직 그냥 와이프가 집만 나간 상황? 근데 응. 곧 할 것 별거 같다라고 했어요. 별거. 그래서 집이 완전 쓰레기 소굴이었어요. 엉망진창 집의 모습에 막 매일 술 마시고 울고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지. 그리고 막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결혼하려고 영끌해가지고 했는데 와이프는 사라져 버렸다. 사실 그 정도면 영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2015년 기준이니까. 그러네요. 어, 근데 그리고 저는 그나마 미소가 여기 집이 제일 살기가 적당하겠다 생각했던 게 음, 집이 어지럽히고 하는데 미소는 워낙 그걸 잘하잖아요. 뭐 프로 가사 집 도우미였으니. 정리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하니까 음, 그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방도 비겠다. 그리고 뭐 음, 자기도 적적하니까 어, 같은 방에 자진 않지만 그러고도 괜찮고 말동무가 되니까. 근데 저는 결국 미소가 이 집에 나왔던 거는 남자친구가 싫어해서 자기가 소중한 남자친구가 아무리 그래도 성별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집에서 자냐라고 해서 그래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집이 제일 적절하지 않았나 미소가 살기에는. 저는 그냥 옆에서 계속 울고 있으면 짜증나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와이프가 집을 나가서 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보컬 김록이였어요. 노총각으로 부모님까지 아주 신나게 막 미소를 맞이해주면서 밖에서 담배 피고 올겨 했더니 아니야 집에서 막 털어도 돼 막 맞아. 이랬는데 좀 분위기가 호러물이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기타 정미 언니. 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정미 언니네 집을 쳐다볼 때 올려다보다가 담이 올 정도로 큰 집에 살고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미소가 유일하게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안정감은 잠시였고 자신의 남편 앞에서 당당한 미소가 싫었는지 그 염치 없다며 미소를 쫓아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미소를 맞이했을 것 같나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타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Q님, 어떻게 미소를 맞이하고 타인을 이해할 것인가요? 음. 일단 뭐 저는 그게 사람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 거리낌이 없어가지고 일단 뭐 얼마나 짐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방모찌랑 얘기를 해서 월세를 받든지 그런 어느 정도 거래를 하겠죠. 딜을 치겠죠. 제가 딜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딜이 그래도 성사가 되면은 그냥 같이 저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 계속 살다 보면은 저 누구냐 박모찌 씨가 아마 불편할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뭐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좀 괜찮아요. 예, 그게 뭐 불편하다고 느끼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또 뭐냐 타인의 타인의 삶의 삶의 방식. 방식 이해하는 거 음. 이해하려면은 뭐 직간접 경험이 많이 필요하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고 그리고 뭐 그게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뭐 책이나 뭐 영상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해야죠. 다른 사람의 사정에 들어가 봐야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관점으로만 보면은 저 새끼를 원래 저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관점에서 보면 저 새끼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웬만하면 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좀 다양한 시각이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좀 그런 걸 해소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뭐 기억나는 거 있나? 타인의 삶의 방식? 어. 근데 뭐 원체 막 어떤 특정 인물을 어. 궁금해한다라기보다 최근에 궁금했던 거는 최근에 미국에 굉장히 큰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의료보험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CEO가 음. 100주 되나 저녁 때쯤에 그 호텔에서 나오다가 암살을 당했어요. 예. 암살한 사람 그게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21세기 미국에서. 금수저가 예. 암살했다고 그게 금수저가 루이지 유명해졌죠. 만지오네라고 진짜 금수저야. 막
집에 어디 무슨 주에 굉장히 돈 많은 집안인데 얘도 그 아이비리그에 뭐 음. 석사인가 박사까지 한 음. 수재인데 아까 애가 좀 마탱이가 가가지고 근데 이 CEO는 또 흑수저 출신이요. 음. 아이오와주라는 우리나라 지금 시골 음. 지방 출신인데 근데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에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이 미국 의료 보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보험 그런 의료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음. 이럴 일이 없잖아요. 뭐 누가 삼성화재 대표를 쏴 죽인다든지 암살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미국은 그런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이 없고 다 민간. 민간으로 돼 있고 음. 그래서 의료비가 비싼 게 그 중간에 끼는 그 단계들이 많아가지고 의료비가 거의 OECD 기준 GDP 대비한 우리나라의 3~4배? 예.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싼 거고 보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걔는 그 복지 제도가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 그 회사에서 건강보험이 지원이 되냐가 맞아, 맞아. 의료보험이 지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치. 최근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의사 앞에서 눈물 흘렸다고 $8가 더 추가됐다고. 아, 감정 노동? 아니야, $80였나? 아무튼 그래서 어.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굉장히 무보험자도 거의 3억 명인데 한 300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음.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다. 그리고 보험사들도 아무래도 민간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보험금 지급하고 그런 거에 빡빡하겠어요. 그래서 폭리를 취한다. 음. 네. 그래서 그런 이 사건, 이 타인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의 삶이니까 아. 그런 그거에 대해 이해가 안 되고 궁금증이 가다 보니까 그거를 타고 고구마 뿌리 줄기 캐듯이 가다 보니까 아 이런 음.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음.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특정 뭐 지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최대한 뭐 물어보고 그리고 뭐 자초지종 물어보고 그 원인과 맥락을 좀 파악하려고 해요. 단순히 그 현상만 보고 아 예를 들면 제가 테이블 위에 똥을 쌌으면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크라잉넛의 그 리더 알죠? 예, 예. 황영우 그 사람이 응. 술 마시고 뭐 테이블에 똥 싸게 되겠다. 그거가 생각나던데 어. 똥을 쌌다 하면 그냥 에이 저 더러운 새끼라고 하는데 어. 그 원인과 맥락을 분석하면 아 이래서 쌌을 수도 있겠구나. 뭐 어. 완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음. 노력을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미곰님은요? 저는 만약에 제가 혼자 살면 집에 어. 대용이 정도랑 어. 비슷하게 맞이했을 것 같아요. 어. 혼자 사니까 뭐 방도 비어 있고 계속 지내고 뭐 계속 지낼 거면 청소도 좀 해주고 음. 뭐 아침 밥, 저녁밥 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소일거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음. 부담스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프로 가사 도우미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안 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돈을 내는 것보단 그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해 하면서 그냥 상부상조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뭐 정미 언니처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하고도 좀 맞닿긴 한데 저는 타인의 삶에 대해서 뭐 이해는 아니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구나인데 뭔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순간 그건 좀 다른 차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미 언니처럼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인데 저희 가족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으면 예, 그때는 좀 다르죠. 근데 영화상에서는 뭐 저는 괜찮았거든요. 뭐 그냥 대화하는 게 뭐 어떻지? 뭐 그러니까 다, 사실 내 가족한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예.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음.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거죠. 음. 그 사건은. 그래서 음.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정미 어. 언니고 제 와이프고 어. 뭐 했을 때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아무튼 타인의 그런 삶의 방식은 그냥 수용한다. 하지만 나에게 뭔가 영향을 끼쳤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뭐 값을 지불하던가 아니면은 관계가 끊어지거나 뭐 이런 어. 결과들이 초래하지 않을까.
뭔가 피해를 주면 정미 언니처럼 잘 데리고 있다가 이제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가줬으면 음, 좋겠어. 우리는 같이 살기에는 음, 생활 방식이 맞지 않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 네. 저도 정미 언니가 영화 볼 때는 가장 이제 막 못된 년, 어유 독한 년, 막 이러면서 어. 보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정미 언니처럼. 뭔가 처음에는, 또 우리의 페르소나 중에 너그러운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딱 장착하고 반가운 마음에, 그래,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지내면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주지만, 뭔가 딱 제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면은, 너 지금 빌부터 살고 있는 거야. 무서워. 정신 차려.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일침을 가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민은 또 왜 그랬을까? 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살짝 이렇게 정미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 물, 그렇지. 물, 물, 물 가져오라 그러고, 막, 막 이렇게 아, 얘기한다던가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어. 남편이. 돈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음. 아무튼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음. 정미 언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물질과 부를 제공해주는 남편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무시하는 태도에도 다 맞춰줬던 거잖아요. 정미는. 음. 그랬던 것처럼 약간 미소가 내가 집 제공하니까 미소도 나한테 좀 저자세이기를 아,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미소가 당당하죠. 담배를 태우러 가는 남편을 따라가서 이렇게 딱 맞담을 피는 걸 본 거죠. 자기는 이제 담배 핀 줄도 모르게끔 이렇게 숨기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 태도에 이제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타인을 이해하는 게 결국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나 뭔가 생활의 필터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 아무리 남을 이해하려고 해도 직접 겪어본 일이 아니면 그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음. 왜냐하면 그 미소가 염치 없다고 딱 했을 때 음. 너는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누군가가 오면은 "너 불편하지 않겠어? 너 염치 없지 않아?" 이랬더니 미소가 자기 "나는 괜찮다고. 괜찮았으니까. 난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 장면이 나는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언제든 다 괜찮았고 음. 다 나는 그래서 너네도 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라고 자기 입장에서 음. 생각하잖아 미소도. 어떻게 보면 민폐녀일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이해보다는 이해하기는 진짜 어렵다. 음. 인간으로서 누구 다른 타인을 막 100% 이해한다? 저는 음. 사실 그건 없다고 그건 생각하거든요. 없죠. 음, 그냥 그래, 음.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아,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존중? 음. 어느 정도 약간 이해보다는 어떨 때는 포기가 필요한 것 같기도 음. 하다. 그냥 체념, 체념. 체념? 그 제가 만약에 정미 언니 같은 상황이면 음, 사실 처음부터 뭔가 가사를 하라고 본인이 한다고 했을 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괜찮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도미고 넌 손님이니까라고 얘기를 음, 했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뭔가 염치나 이런 거를 못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는 내가 베푼 호의잖아요. 음, 그러니까 호의를 주고 나서 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먼저 음,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제가 좋은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뭔가 꼽을 주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어, 그냥 생활 방식이 맞지 않은 거니까 나가야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같이 살다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어, 내가 너 그래 편하게 살아라고 어, 내가 어. 말을 던져놨으면 그냥 걔가 어떤 짓을 하든 뭐 편하게 지내 물론 너무 더럽고 이렇긴 하긴 하지만 심기가 불편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한테는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뱉은 말 음, 때문에. 뱉은 말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뭔가 여기 사는 거에 대한 네. 충분한 지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선뜻 준 호의잖아요. 응, 뭐 응. 그 사람하고 저의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할 테니까 집에 어, 좀 묵게 해 줘." 어. 요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묵어."라고 하니까 손쉽게 나가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호의로 베푼 거니 음음. 내가 마음이 달라지면 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기해 주는 그런 어, 것보다도 어. 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 아무튼, 이건 주가 뭐예요? 예. 예 주는 게 음, 내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이 어 그 어떤 행동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음,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점에 있어서 심각하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뭐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너의 태도는 좀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런 걸 했을 때 넌 그거 잘못했어인데 너가 지금 내 남편을 대하고 있는 태도는 좀 별로야. 그건 나는 좀 기분이 나빠. 이런 거를 잘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뭔가 너 그 염치 없다고 얘기할 때 음, 너 이렇게 뭐 앞에 뭐 얘기는 하잖아요. 뭐 음. 담배 피러 가는데 그걸 왜 따라가니? 이건 얘기하지만 결국에 나가라고 할 때는 너가 맞담 펴서 나가라고 하는 게 나가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뭐 집을 포기하고 위스키랑 담배? 어, 너의 선택, 그 취향 염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태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진 않죠, 사실. 네. 여러분 혹시 미소처럼 남들과 다른 선택으로 이해받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 또 어떻게 위로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미곰님 어떻게 저는 이런 선택이 있나요? 네, 교회 청년부 회장할 때 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제 전에 청년부 회장들은 그래도 뭔가 약간 좀 권위가 있고 좀 뭔가 청년부의 대가리로서 음, 막 결정을 하고 그리고 좀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요게 제일 주긴 한데 어쨌든 교회에서 말이 많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잘 대해준 거죠. 그 사람들을 잘 잡고 그런 음, 정치질을 해야 사실 활동하기도 편하고 이게 부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음, 근데 저는 회장이 됐을 때 청년부 회장은 절대 청년부에 머리가 되면 안 된다. 음, 청년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약자들의 소리에 대변을 하고 그리고 특정 누군가에게 이익이 가지 않고 이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요런 방향성을 음, 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맹공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회장이 왜 그런 거 하냐? 회장이 뭐 그런 거 중요한 걸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네, 뭐 자기들 말을 안 들어준다 이거죠. 사실 요는 음,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맞는데 근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음, 해서 오히려 막 어떤 행사를 하는데 좀 그랬어요. 아무튼 저를 막 음해하던 분들이 이제 뭐 목사님이 설교 이제 예배 시간 전에 바로 직전에 음, 그 건반 치는 사람한테 이따 설교 마지막쯤에 이 곡 좀 쳐줘 하고 악보를 주면 이렇게 예배 직전에 주시면 못 쳐드립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음, 아니면 이제 수련회 날짜를 정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 그 찬양팀이 와서 보통은 그 저녁 집회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저희한테 일정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일정 잡은 다음에 와서 음, 뭐 연주하고 하라고 하나요? 막 이런 식의 약간 그런 시기에 회장이 된 거죠, 제가. 음, 그러니까 본인들 그런 편을 안 든다고 해서 약간 힘들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선택한 거긴 했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했으면은 큰 문제 없이 1년 회장을 했을 수 있는데 음. 근데 네. 그랬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위로는 어떻게 받았어요?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군요. 네. 일단 아 아닌가요? 예 맞죠. 어. 근데 왜냐면 그때 담당 목사님도 저한테 "미고마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자." 해서 막 누가 어둠이고 누가 빛이죠? 우리가 빛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이 어. 어둠이라는 거죠. 어어. 그래서 하면서 맨날 운전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욕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어. 짜증내고 어쨌든 그 해를 넘어가고 이제 저는 이제 아무 직분도 받지 않고 이제 거기 그냥 예배만 드리는 상황인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목사가 어쨌든 막 저를 핍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교회 리더 자리에 세우고 주요 그런 자리들에 세우는 모습을 보고 약간 현타가 온 거예요. 아, 음. 아무리 내가 그렇게 했어도 그거에 대한 거는 아무 그것도 안 하고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신경 쓰.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아무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은 거죠. 어. 교역자한테도 오지 않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한테 받았죠, 뭐. 받고 있는 걸로? 하나만 예. 하나만테 못 받고 알겠습니다. 네.
YQ님은? 저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은 이해 많이 해왔고요. 지금도 많이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냐 하기엔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기억나는 거. 제일 큰 거는 그 뭐 아버지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그거를 잘 음. 그것만 그 현상만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뭐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보다 나은 예 아닐까? 오토바이 그렇지 오토바이 타는 것도 이해가 못하죠. 왜냐면 다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실제로 사고 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치면 차도 사고 나는데 뭐 오토바이도 크게 뭐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확률이 높지 않냐.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냥 제가 좋으니까 타는 거예요. 예. 제가 좋으니까 타는 거고 음. 그렇게 해서 이해는 못하죠 사람들이. 왜냐면 겁쟁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것이 위로가 됐냐면은 음. 아니 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죠. 음. 만약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안 됐으면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지 못했을 텐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위로를 느끼는 거죠. 좀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서도 그냥 그게 저한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남다른 선택을 하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그런 것들이 살면서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그런 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이렇게 남다르게 사는 게 결국 내 선택의 결과고 내 카르마다. 예. 내 업보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그래서 이제 YQ님의 선택이 존중받는 그 환경에 이제 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네. 남다른 선택에 할 때 그렇죠. 제 와이프는 제 오토바이 탄 다음에 머리털 뽑아버릴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근데 인식이 그렇긴 해요. 그래서 네. YQ제가 무슨 회사만 가면은 음. 다들 또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면 안 된다고 다들 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우리가 다른 이동수단은 출근할 때 못 타고 왔는지 그렇게 막 물어보고 음. 예를 들어 저 버스 타고 출퇴근해요 이러면은 야 버스 위험해 타면 안 돼 그거 아니면 뭐 그거 파업하면은 너 회사 어떻게 올라 그래 막 그렇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얘기하진 이게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사람들이 막연한 선입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오토바이 타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자기도 타니까 이게 생각만치 그렇게 엄청 위험한 뭐 살인 기회가 아니다. 과부 제조기가 아니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사회 인식에 오토바이가 좀 부정적인 게 있어요. 예전에 맞아요, 뭐 맞아요. 폭주족도 있고 그리고 맞아. 그게 뭐 뭐 따이베드도 있고 그런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인식이 우리나라 다르죠. 많이 안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신기한 게 이것도 재밌는 게 나라는 조그만데 자동차는 존내 타고 다녀. 음. 솔직히 나라는 베트남 뭐 태국 이런 데가 훨씬 작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토바이가 훨씬 대중화돼 있고 이게 맞네.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큰 것 같아요. 베트남에 사는데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로 출퇴근한다 그랬더니 야 오토바이 위험해 절대 타면 안 돼. 오토바이 베트남이나 이러지 않을 거 태국 이런 데 가면 아니야. 거의 뭐 일가족이 그 스쿠터 예. 타고 다니더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른 선택들을 할 때가 있죠.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미소의 선택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YQ 주님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형, 그게 미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미소의 카르마고 업보다. 저는 미소의 그렇게 업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게 음, 요새 들어서 계속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음. 제 삶도 그렇고 이게 사람마다 다 각자의 그릇이 있고 분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미소의 그릇이고 분수인 거예요. 그냥 얘가 왜 이렇게 사느냐는 그냥 얘가 이렇게
이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 뭐 바뀔 수는 있죠. 뭐 그릇을 근데 그릇 자체 깨트릴 수는 없지. 그릇에다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조금씩 뭐 어떤 개선을 할 수 있지만 그 프레임 자체는 바꾸기 힘들다. 튜닝은 할 수 있지만 차가 바뀔 수는 없지. 예를 들면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이게 뭐 팰리세이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소나타는 소나타인 거예요. 미소는 미소인 거지. 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지 생긴 대로 사는구나. 예. 근데 그게 좋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모습대로, 자기 그릇대로, 자기 분수대로 산 걸 제일 하나님은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소를 지을 때부터 위스키와 담배를 선택하게끔 지으셨군요. 그런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어. 났으면은 음. 위스키랑 담배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어. 그게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AI가 답을 할 때 그 확률적으로 답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바나나랑 비슷한 과일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은 뭐 바나나랑 비슷한 과일, 파인애플 0.5, 뭐 예를 들면 망고 0.7 그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놔. 오. 예, 그래서 따다다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우리도 예를 아. 들면 우리도 똑같이 사고할 때 그러잖아요. 바나나랑 비슷한 과일 알려줘 그러면 열대 과일 종류 뭐 파인애플, 망고, 위스키 위스키래. 뭐 용과 뭐 이런. 뭔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걸 딱 정해놨다 그건 아니지만 그냥 음. 그런 음. 확률이 음. 그 미소가 뭐 집을 포기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위스키랑 담배랑 한 소리를 위해서 집을 포기할 수 있는 거 확률을 높게 뭐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거지.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높다. 음. 확률적 사고인 거지. yes or no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은 흐뭇하게 보실 하나님 거다. 그냥 그래도 지스킨 생긴 데서 하는데 만약 미소가 위스키랑 담배를 좋아하더라도 어떤 모종의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했어 한솔이랑 그래서 뭐 거기 나오는 그 시부모랑 같이 사는 애처럼 그런 식으로 억지로 살아간다. 난 그런 거기에도 역시 삶에 그게 있긴 하지만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음. 안타깝게 보실 것 같다. 아. 그냥 내가 안타깝게 보는 것도 있는데 음. 하나님도 쟨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아이인데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러나? 그렇죠.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곰님. 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씨. 그냥 왜냐면 사실 음. 미소가 범죄를 뭐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음. 뭐 인간의 뭐 도덕적인 거를 어긋나는 뭐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심지어 감정에 대한 동요도 거의 없이 감정 동요했을 때는 한 번 그 한솔이가 사우디아라비아 간다고 했을 때 음. 그때 약간 그때랑 뭐 이제 헤어질 때 막 음. 강렬한 키갈이라든가 뭐 요 정도의 음. 거지 사람이 차분하니 그냥 본인의 그 돌덩이처럼 그냥 이렇게 쭉 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근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있어, 지금. 동거하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담배 피지, 술 마시지. 네. 그거는 뭐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또 우리 미소가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뭐 '그래 난 언제 봐줄래?' 뭐 요 정도까지 해 주시지 어.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제 하나님께서 미소의 선택 자체보다는 그 미소의 마음을 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나 물질적인 성공보다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따르려는 거잖아요. 음. 그 마음을 칭찬해 주시겠다. 음. 용기 있는 그 태도, 당당함 이런 걸 막 되게 기특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리고 응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미소 잘한다." 염치 없단 말 들어서 힘들겠지만 "잘하고 있어. 미소. 그래 한강에 텐트 쳐. 거기 뷰 좋아." 막 근데 그렇게 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불법이요, 불법. 불법이고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 미소가 외국 뭐 독일인가? 뭐 외국을 가 가지고 거기 위스키 바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이렇게 고수하면서 살아가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대요. 원래 시나리오는. 근데 인제 감독이 봤을 때
그러면은 약간 보고 있던 그 관객들한테 배신감을 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한강에 텐트 치는 걸 바꿨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담이고. 근데 원래 음.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긴 해. 그런 선택 많이 하죠. 근데 뭔가 회피, 도피하는 느낌일 것 같아서 그러네요. 어, 해외에 나가 이렇게 사는 음, 거는.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열심히 사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음.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1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음. 근데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나 자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그저 그런 그 스탠다드, 음. 그런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보다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음.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낭만을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음. 그 신앙이 처음 생기고 하나님을 알고 점점 갈았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되게 어려웠던 게 음. 일단 내가 내 자신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그게 미워하라는 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음. 했을 때 모찌님께서 이웃이라는 게 내가 먼저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시라고 이웃이니까. 하는데 근데 신앙생활 한 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알아봐 주고 내가 네. 싫어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이런 것도 저는 좋아하는 감정이라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취향이 없나 봐요. 이제 알아가시는 거예요. 알아봐야겠네요. 오늘부터 늦바람 좀 불어야겠. 좀 아, 예. 차차 알아가는 걸로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보셨잖아요. 이 영화 어때요? 추천할 만한가요? 연말 연초에? 연초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초에 딱 1월 1일 이제 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1월 1일에 네. 집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제가 어. 그 영화 4등 때도 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연말 하면은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로 하고 뭐 음. 열심히 살아야 돼 갖고 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365일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그런 거를 다 이루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미소처럼 자기의 그런 주관을 갖고 잔잔하게 하루하루 365일을 살아가는 것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불 있는 사람한테 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음. 정말 나는 나대로 오히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2025년은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다. 지금의 나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살아가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예. 영화다.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 목표 막 세울 때 나 목표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영화를 보고 그래. 나는 뭐 12월 31일처럼 계속 살아가면 되겠구나. 작년처럼. 어, 네. 좋습니다. YQ채님, 이 영화 어때요? 추천하시나요? 이제 추천하고요. 저는 연말에 보는 걸 추천하는데 음. 그 이유는 그냥 이 영화 분위기나 바이브 자체가 연말에 연말하고 어울린 것 같아요. 실제는 크리스마스 나오고 아, 그랬어요? 네. 오. 그리고 좀 코지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음. 코지하면서 호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늑한? 부드럽고 포근한 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겨울 베이스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그리고 또 그 향수가 있어요. 아련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연말에 진짜 위스키랑 담배를 곁들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지나간 그런 친구들 있죠. 그 밴드 친구들 같은 음. 그런 사실 뭐 미도 자체의 삶도 의미가 있지만 연말엔 그런 나의 지나간 시절 인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영화 추천할 만하고 저 뭐 그냥 이건 다른 건데 비슷한 느낌의 영화로 그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 패스트 라이브요? 패스트 라이브즈라고 네. 그거가 그 조태호인가 무슨 그 잘생긴 배우 있어요. 독일계 출신의 그 배우랑 어떤 한국 여자 배우 여성 배우 나오는 영화인데 그 둘의 관계 예. 둘의 관계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만나게 돼 가지고
과거의 그 아련함과 그런 것들을 반추하는 영화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절 인연에 관한 주제도 있어가지고 연말에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보면서 위스키나 뭐 담배 피우면 담배를 곁들이면은 괜찮은 술안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우리한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요. 음,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미소의 모습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남이 되게 많잖아요, 연말 연초에. 예. 그 친구들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은 어떤가 많이 돌아보게 될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아는 한 해 돌아보기와도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다이어리에 적었던 부분을 마치면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24년 2월 14일에 제가 소공료를 그날 받나 봐요. 보고 쓴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라. 이렇게 적은 수로 뽑아내는 일은 잔인하면서도 가장 절대적인 기준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리고 이 선택은 사람마다 다르고 쉬이 평가할 수 없다. 마지막에 결국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미소가 담배와 위스키를 지켜냈다. 한심하다고 보기보다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모습을 칭찬해주고 싶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또 당신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매일 한 잔의 위스키 한에 쑥 좀 빠져 가볍게 한묶음 담배처럼 날아가는 꿈 밤하늘 별빛 아래서 사랑은 아파도 빛나 미소 피어올라 살짝 너에게 번져라 꿈처럼 날아라 미소가 피어라 집 없는 도시 속을 걷다 하늘에서 하늘 빌어도 원해 완벽한 하루 없어도 괜찮아 내가 그리던 사랑은 나라 자유로이 빛나리 미소 피어올라 살짝 너에게 번져라 꿈처럼 날아라 미소가 피어라 비싸져가는 세상에서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 작은 행복만으로 완벽해 미소 피어올라 미소가 피어라 살짝 너에게 번져라 꿈처럼 날아라 미소가 피어라